안녕하세요. 여러분은 결혼하는데 학력과 배경을 중요시 하나요? 물론 우수하면 좋겠죠. 하지만 저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들의 마음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돈과 학력만 밝히다 다 말아먹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남자친구와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난 날 첫눈에 반해서 예쁜 사랑을 키워나갔죠. 한 2년 정도 알콩달콩 연애하다가 결혼을 계획하게 되었어요. 자기야, 나 너무 떨려. 뭐가? 자기 집에 인사드리러 가는 거. 에이, 그게 뭐가 떨려. 그냥 평소처럼 편하게 인사드려. 우리 자기는 예뻐서 좋아하실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지 뭐. 크게 반대하시진 않겠지만 정식으로 찾아뵙는 거라 그런지 떨리네. 자기 어머니는 어떤 분이셔? 우리 엄마 그냥 평범한 아줌마지. 그건 왜? 미리 알아두면 점수 따기 좋잖아. 어머님 애교 많은 며느리 좋아하셔? 아니면 조신한 며느리를 좋아하시려나? 어떻게 보여야 마음에 들어 하실까? 그냥 평소대로 하라니까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 남자친구는 괜찮다며 웃어넘겼지만 저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세상 모든 예비 며느리들은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비 시부모님을 처음 뵙는 자리니 얼마나 잘 보이고 싶고 긴장됐겠어요. 저는 옷이며 머리 스타일이며 마지막까지 신경 쓰고 남자친구 집에 방문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민혁 씨랑 결혼할 김현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예전에 한두 번 남자친구를 통해 시부모님의 사진을 본 적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는데 저를 보는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은 전혀 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두 분 다 냉랭한 표정으로 저를 대하셨어요. 주혁이한테 종종 이야기 들었어요. 말 편하게 해도 되겠지? 그래,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네, 어머니. 그럼 어디 한번 들어보고 허락할지 말지 결정해야겠네? 네? 들어보고 결정한다고. 뭘 들어보신다는 건지. 엄마 왜 그래? 들어보고 결정한다는 게 무슨 소리야? 우린 결혼한다고 인사드리러 온 건데. 결혼은 그런 게 아니야. 너희끼리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양가 어른의 허락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지. 엄마, 저번에 네 여자친구 사진 보고 예쁘게 생겼다며. 마음에 든 거 아니었어? 얼굴이 밥 먹여주니? 얼굴만 예쁘장하면 뭐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현재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냥 연애만 하는 건 허락한다만 결혼 상대로 생각한다면 이것저것 따져봐야겠구나. 아가씨는 4년제 나왔나? 아니면 전문대? 대학교 어디 나왔어? 엄마, 무슨 면접 봐? 인사드리러 온 건데 대학은 뭐하러 물어봐? 뭐하러 물어보기는 중요하니까 물어보지. 대학은 어린 시절에 얼마나 성실하게 노력했는지 증명하는 거야. 반랑 까지지 않고 학생의 본분을 다한 걸 보여주는 거라고. 그래서 대학 어디 나왔어? 저는 경기도에 있는 전문대 나왔어요. 어? 전문대? 아이고, 공부는 지질이 못했나 보네.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려만 다니고 머리는 하나도 안 썼구만. 엄마, 사람 앞에 두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뭐 공부 잘했나? 지방에 있는 대학교 나왔는데? 그래도 너는 4년제 나왔잖아. 전문대랑 4년제가 같아? 아무리 지방대라고 해도 넌 4년제 대학 나왔어. 우리 아들 성적이면 서울에 있는 전문대야 우습지. 어머니, 요즘은 대학교보다 과를 중요하게 봐요. 지방대든 전문대든 과가 유명하면 알아주거든요. 그래서 아가씨는 전문대 알아주는 과 나왔어? 네, 제 직업이 전문직이거든요. 무슨 일 하는데?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간호사? 참, 난 또 뭐라고. 의사, 변호사, 교사 아니면 전문직이라고 말하지도 마.
간호사가 뭐 별거라고. 엄마! 정말 왜 그래? 남자친구의 엄마는 한껏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되게 큰 대학병원에서 일해. 돈도 나보다 더 잘 벌고. 아, 그래봤자 간호사지. 그게 뭐라고 잘 번다고 그래? 뭐 의사 변호사보다 잘 번다디? 아가씨 집안은 어때? 네? 아, 부모님 뭐 하시냐고. 집은 좀 사는 편인가? 순간적으로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몸에 걸친 명품이 그렇게 많지 않네. 그저 그런 집안이구먼. 아, 진짜 엄마! 인사드리러 온 사람한테 뭐 하는 거야? 내가 결혼할 사람인데. 평생 네 짝으로 둘 사람인데 넌 아무하고 결혼할래?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끼어들지 말고 잠자코 있어. 아가씨, 잘 들어? 우리 집 없는 살림이지만 그래도 내 아들 4년제 대학 졸업시키고 보란듯이 잘 키웠어. 이 인물에 이 정도 직장 다니면 최고 신랑감 소리 들어. 솔직히 맞는 말 아닌가? 네, 뭐 다정다감하고 좋은 신랑감이죠. 그래서 이 결혼은 아닌 것 같아. 솔직히 아가씨한테 우리 아들은 아깝지. 아가씨도 나처럼 이런 아들 키워보면 알 거야. 아가씨가 언강샘심 누구를 넘보는지 학벌도 그저 그래 집안도 변변치 않아. 그런 말 다 한 거 아니야? 우리 아들 짝으로는 어림도 없지? 솔직히 이런 대접받으며 반대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간 남자친구에게 들은 두 분의 이미지가 이렇지 않았거든요. 시부모님은 더 이상 눈길도 안 주고 할 말 없다며 고개를 돌려버리셨습니다. 남자친구가 수습해본다고 부랴부랴 이야기해봤지만 어떠한 말도 통하지 않았어요. 철옹성이 버티고 있는 것처럼 씨알도 안 먹히니 결국 남자친구와 저는 하는 수 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자기야, 미안해. 아니야, 미안하기는. 근데 앞으로 어쩌지? 두 분이 저렇게까지 반대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 괜찮아. 나만 믿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내가 결혼하겠다는데 어쩌시겠어? 난 자기랑 결혼할 거고 자기 아니면 그 어떤 여자도 만나지 않을 거라고 밀고 나갈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마음 단단히 먹어. 우리 부모님 고집 보통 아니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듣지도 않고 눈길도 안 주시는데 무슨 수를 설득하려고. 그렇다고 나랑 헤어질 거야? 그건 아니잖아. 어떻게든 노력해봐야지.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부딪혀보자. 언젠가는 허락하실 거야. 정 안 되면 확 혼인신고부터 해버리고 이미 엎질러졌는데 어쩔 도리가 없잖아. 그럼 더 실망하실 거야.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일 저질러버리면 더 싫어하실 것 같아. 자기 말대로 시간 들여서 공들여보자. 나도 마음 단단히 먹고 노력할게. 남자친구는 무작정 혼인신고부터 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했지만 제 생각은 달랐어요. 만약 제가 어머님처럼 자식의 결혼을 반대하는 처지라면 더 꼴보기 싫을 것 같았거든요. 또 반대를 무마하려고 부랴부랴 혼인신고부터 한다는 게 자존심 상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설득해서 허락받자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부모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죽어라 노력했어요. 여긴 어쩐 일이니? 어머님 뵈러 왔어요. 얼굴도 참 두껍구나. 내가 너 반대하는 거 뻔히 알면서 날 보러 왔다고? 너 우리 집으로 출석 도장 찍으러 오니? 이렇게 매일같이 얼굴 도장 찍는다고 내가 너 허락할 줄 알아? 알아요. 아직은 제가 마음에 안 드신다는 거. 그래도 잘 보일 기회 좀 주세요. 제 학력과 배경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정작 저를 볼 생각은 안 하시잖아요.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민혁 씨 많이 사랑하고 있고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며느리 스타일대로 모실 수도 있다니까요. 참,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이건 뭐니? 어머님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요. 이게 이번에 나온 신상인데 색상이 참 곱더라고요. 저는 예비 시모에게 잘 보이려고 백화점에 산 스카프를 건넸습니다. 뭐 색이 예쁘긴 하네. 이거 어디 거니? 명품이지?
내가 나이도 있는데 아무거나 두를 순 없잖아? 그럼요, 당연히 명품이죠. 어머, 어쩜 어머님하고 딱 맞아요. 잘 어울리시는데요? 내가 원래 부티가 흐르잖니. 그래서 그런가 비싼 것만 걸쳤다면 찰떡같이 소화한다고. 어쨌든 잘 받을게. 네, 어머님. 다음에도 괜찮은 거 있으면 선물을 드릴게요. 그래. 난 이런 며느리가 좋더라. 말이 나와서 말인데 내 친구 며느리들은 하나같이 다 잘 나가. 유명한 학원 강사로 돈을 쓸어 담는 며느리도 있고 의사 변호사로 잘 나가는 며느리도 있어. 내 친구들 보면 학벌 좋고 돈 잘 버는 며느리 둬서 용돈 많이 받고 체면도 세우고 부럽더라. 그러니 내가 널 마음에 들어 하겠니? 학벌이나 직업이나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잖아. 우리 둘이 서로 많이 사랑하고 있으니 허락해 주세요. 어머님 친구분 며느리들처럼 용돈 많이 드리고 매일같이 명품 선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평범한 며느리들처럼 종종 용돈 챙겨드리고 생신 때 좋은 선물 해드릴 수 있어요. 결혼 허락해 주시면 보란듯이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반드시 보여드릴게요. 너희 둘이 서로 사랑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건 어쩌니? 아, 몰라. 이야기는 그만하자. 더 했다간 머리만 아프겠어. 선물은 잘 받을 테니 이만 돌아가고. 예비 시부모가 저를 반기지 않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찾아뵙고 집안일을 돕거나 선물을 드리거나 환심을 사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 집에 방문했는데 아무리 벨을 눌러도 예비 시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고요. 이상하다 싶어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나 지금 자기 집 앞인데 어머님 집에 안 계시나 봐. 어? 아니야. 아까 엄마랑 통화했을 때 집이라고 했어. 어디 나가실 일도 없고. 그래? 근데 집이 조용한 곳 같은데 인기척이 없어. 주무시나? 그러면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까 들어가 있어. 추운데 밖에서 기다리지 말고. 추운 날씨에 밖에서 기다릴까봐 남자친구는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저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혹시라도 예비 시모가 있을까봐 두리번거리며 집안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어머니! 누구야? 누가 왔어? 어머니 계셨어요? 어디 계세요? 나 여기 화장실. 나 좀 일으켜줘. 화장실에서 약하게 예비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화장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어보니 예비 시모가 바닥에 누워있더군요. 어머니, 왜 이러고 계세요? 괜찮으세요? 미끄러져서 뒤로 넘어졌어. 예, 나 좀 일으켜줘. 안 돼요, 어머니. 괜히 잘못 일어나시면 더 큰일 나세요. 우선 제가 빨리 구급차 부를게요. 저는 서둘러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구급대원을 기다리는 동안 응급처치에 들어갔습니다. 예비 시모는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는지 피가 많이 흘러있는 상태였어요. 두개골 피부가 찢어진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없어서 안전하게 지혈 조치하고 구급대원을 기다렸습니다.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 구급대원이 도착했고 예비 시모는 병원으로 이동했어요. 제 연락받은 남자친구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도착했습니다. 자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가 다쳤다니. 우리 엄마 어딨어? 어머니 응급실 안에 계셔. 머리 살짝 찢어지셨어. 방금 꿰맸고 곧 일반 병원으로 옮기실 거야. 뭘 얼마나 다쳤길래 입원까지 해? 걱정하지 마. 괜찮으셔. 단지 화장실에서 넘어질 때 머리를 다쳤기 때문에 뇌출혈이나 뇌진탕 여부 확인차 며칠 입원하시는 거니까. 마침 저기 의사 선생님 오시네. 저 선생님, 저희 엄마 괜찮으신가요? MRI랑 CT 다 찍었고 결과 나오는 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건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외관상으로는 괜찮으신 것 같아요. 특히 응급처치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보호자께서 알맞게 잘 대처해 주셨어요. 만약에 시간이 더 지체되었다면 피를 많이 흘려서 위험한 상황까지 초래했겠지만 빨리 발견된 게 다행입니다.
그래도 연세가 있으시니 추후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합니다. 곧 일반 병실로 옮기실 거예요. 그럼.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많이 놀랐지? 의사 선생님이 괜찮을 거라고 하잖아. 크게 걱정 안 해도 돼. 추후 경과만 잘 지켜보고 그때 필요한 치료하면 아무 문제 없어. 그래, 알겠어. 참 고마워, 자기야. 응? 뭐가? 자기 아니었으면 우리 엄마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 마침 그때 자기가 우리 집에 가서 망정이지. 아니었어 봐. 상상하기도 싫어. 남자친구는 제게 연신 고맙다며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 예비 시모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병실로 향했어요. 예비 시모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더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아이고, 우리 아들. 엄마 죽을 뻔했어. 조심 좀 하지. 어쨌길래 넘어졌어. 화장실 청소하다가 뭘 쏟았는데 그걸 밟고 확 미끄러졌어. 엄마 진짜 아들 얼굴도 못 보고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죽기는 뭘 죽어. 이렇게 살아있는데. 더 살펴봐야 하지만 의사가 괜찮을 거라고 했어. 괜찮기는 뼈바들을 꿰맸는데 머리도 이게 뭐야. 엉망됐잖아. 아휴, 정말 이게 무슨 일이라니. 그래도 이 말하길 천만 다행이에요, 어머니. 엄마, 진짜 내 여자친구한테 고마워해야 해. 거의 뭐 생명의 은인이지. 내 여자친구가 그때 집에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 의사가 그러더라. 응급처치 잘했다고. 응급처치라고 해봤자 뭐 별거 있나? 남자친구가 저를 치켜 세우며 이야기하자 예비 시모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모습에 남자친구는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이래서 집안에 의사나 변호사가 있어야 해. 마침 내 여자친구가 간호사니까 응급처치도 알맞게 잘한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발견해서 응급처치 못했으면 엄마 하반신마비 올 수도 있었어. 뭐? 하반신마비? 그렇다니까. 이래도 안 고마워? 엄마 생명을 지켜준 사람인데? 뭐, 고맙긴 하지. 남자친구가 살짝 오버해서 말하자 예비 시모는 한풀 꺾인 목소리로 마지못해 고맙다고 하더군요. 이날 이후로 저는 예비 시모의 생명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님 역시 제게 연신 고마워하셨어요. 한 번도 웃어주신 적 없었는데 처음으로 제 손을 잡고 다정스레 말씀해 주시더군요. 남자친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결혼 허락을 받아냈어요. 예비 시모는 끝까지 마음에 안 들어 했지만 남자친구와 아버님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저를 허락해 주셨죠. 그렇게 정식으로 허락받게 된 우리는 그날부터 차근차근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예비사도는 언제 오신다니? 벌써 20분이 지났는데. 아, 그러게. 조금 늦으시나? 내가 한번 전화해볼게. 부모님들끼리 처음으로 인사 나누는 날부터 어긋났습니다. 저와 부모님은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약속 시간보다 20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더군요. 부모님의 눈치를 보던 저는 황급히 남자친구에게 전화하려고 핸드폰을 찾았죠. 그때 룸 문을 열고 남자친구가 들어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김서방 왔는가? 오는 길에 일이 생겨서 조금 늦었습니다.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해요. 아니야, 우리도 온 지 얼마 안 됐어. 남자친구와 저는 눈빛을 주고받으며 인사를 대신했어요. 대체 무슨 일로 늦었는지 궁금했지만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싶어서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 뒤 남자친구 뒤로 예비 시부모님이 들어왔어요. 보통 약속 시간에 늦으면 사과부터가 먼저잖아요. 말이라도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이 나와야 하는데 예비 시모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한껏 도도한 표정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인사 한마디 없이요. 그 모습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애써 웃으며 먼저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시는 길에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네요. 어떻게 일은 잘 처리하셨고요? 일은요 무슨
제가 커피를 참 좋아하거든요. 하루에도 5잔 이상씩 마시는데 오는 길에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어서요. 그래서 조금 늦었네요. 네? 아, 네. 그러셨어요? 예비 시모 입에서 황당한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견례 약속에 늦다니. 어이가 없었어요. 엄마는 황당한 표정을 감추려 억지 웃음을 지으셨고 아빠는 헛기침 하시더군요. 그때부터 불안불안했어요. 저희 부모님 표정이 이상하게 흘러가자 남자친구는 황급히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식사하면서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는 시종일관 도도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별 호응도 없고 상관없다는 듯 굴다가 혼수 이야기에 기다렸다는 듯 입을 떼더군요. 혼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야 최상으로 해주셔야죠. 최상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그야 뻔하죠. 혹시 몰라서 적어오길 잘했네요. 이거 보고 참고하세요. 예비 시모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어 엄마에게 건넸습니다. 종이에는 혼수 품목이 가득 적혀 있었어요. 옆에서 종이를 같이 보던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그러게요. 저희가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세상에나. 당연히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이 결혼 반대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생명이 은인이다 뭐다 하면서 아들하고 남편이 거두니까 마지못해 허락하는 거라고요. 저희 딸을 반대하셨다고요? 저희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부모님은 이게 무슨 말이냐는 식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사실 부모님께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 말씀 안 드렸어요. 부모님은 나름대로 저를 잘 키워낸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계셨거든요. 그런 부모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르셨나 보네. 제가 따님 배경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반대했어요. 저희 아이 배경이 어때서 반대하신 거죠? 어머, 모르셨어요? 뭐 하나 잘난 게 없잖아요. 학벌이 우수한 것도 아니고 직업도 그저 그래요. 보아하니 집안도 크게 부유한 것 같지 않은데 저희로서는 손해죠. 생각해보세요. 따님에 비해서 우리 아들이 참 아깝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며느리상과 정반대거든요. 어쩔 수 없이 허락하는 입장이니 제가 제시한 혼수대로 준비해 주세요. 힘들게 자식 키워서 장가 보내는데 믿지는 장사 하고 싶지 않아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말 거르지 않고 상견례 자리에서 다 쏟아낸 예비 시모. 부모님 면전에다 대놓고 이야기한 상황이라 싸한 정적만 흘렀습니다. 저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한마디 없이 묵묵히 듣고만 계시던 아빠가 버럭 화를 내시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상견례라고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합니까? 그리고 제 딸이 뭐가 어때서 마음에 안 듭니까? 댁이 뭔데 귀한 내 딸을 평가해요? 아니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내가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제 딸 귀하게 키웠습니다. 본인 자식 소중하고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아셔야죠. 뭘 얼마나 대단한 사위감이라고 우리 딸을 깎아내립니까? 본인이야 귀하겠지. 우리로서는 대단한 사위감도 아닙니다.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습니까? 왜 우리 애먼 아들을 잡아요? 우리 아들이 뭐가 어떻다고? 이러시면 좋은 거 하나 없습니다. 손해봐도 결혼 허락했더니 이 결혼 깨고 싶으세요? 네, 깹시다. 아빠. 너 이 결혼 하지 마. 네가 뭐가 아쉬워서 이깟 집안에 시집을 가려고 해? 이런 대접 받을 거면 가지 마. 엄마랑 아빠는 네가 이런 대우 받으면서 결혼하는 줄 꿈에도 몰랐다. 그저 네가 좋다고 하니까 허락한 거야. 속물처럼 학벌이며 능력이며 배경 같은 거 상관없었다고. 세상에나, 웃겨서 말도 안 나오네. 지금 저더러 속물이라고 한 겁니까? 몰랐습니까?
대단한 속물인 거. 이보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야 있는 척 내세우고 싶겠지만 정작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러 내세우지 않고 검소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그쪽 집안 뭐라도 돼요? 능력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검소한 집안 아니냐고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멋대로 우리 집안 판단하지 마시죠. 보이는 게 다인 것 같은데 허세 부리시기는. 그럼 어디 한번 보여주세요. 가난한 집안이 아니라 잘 사는 집안이라는 거 직접 보여주시라고요. 엄마 그만해. 저 아버님 우선 고정하세요. 그만하긴 뭘 그만해. 자네는 빠지게. 우리를 무시하는 건 참아도 내 딸 무시하는 건 절대 못 참아. 감히 누구 딸을 하찮게 보고 있어. 아빠는 씩씩거리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군요. 박 사장 난데 내가 계약한 건물 계약서 지금 가지고 있지. 그거 당장 사진 찍어서 나한테 좀 보내봐. 급한 거니까 지금 당장. 아빠는 전화를 끊고 끓어오르는 화를 겨우 사귀셨습니다. 그 반면 아빠의 큰 호통에 예비 시모는 움찔하더군요. 다들 이 분위기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막막해하던 찰나에 핸드폰 알림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는 급히 확인하시더니 예비 시모 눈앞에 당당히 핸드폰을 내미셨어요. 자, 봐요. 내가 누군지. 이게 뭔데요? 뭐야, 이거. 매매 계약서? 참나. 뭐 어디 아파트 한 채라도 가지고 있나 보지? 예비 시모는 마지못해 핸드폰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이내 한층 커진 눈으로 아빠의 핸드폰을 움켜쥐더니 살펴보더라고요. 이거 뭐야? 이거 건물 계약서 아니야? 잠깐만. 계약자 김상범. 그럼 혹시 네, 접니다. 그 건물 주인이 저예요. 이래도 우리가 못 사는 집안입니까? 어디 한번 말해봐요. 눈앞에 증거 보여줬으니 다시 한번 우리 딸 깎아내려 보라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얘, 너는 왜 이걸 진작 말하지 않았어? 그랬으면 내가 널 반대했겠니? 그걸 꼭 말씀드려야 하나요? 아빠가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는 것과 제 결혼은 별개예요. 아빠가 고생해서 이룬 건물이지 제 것이 아니니까요. 사실 우리 아빠는 찢어지게 가난한 현실을 이겨내보고자 젊은 시절부터 노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힘으로 건물주가 되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엄마의 희생도 잇따랐죠. 제 어린 시절은 늘 고생하던 부모님의 모습만 가득합니다. 부모님은 돈을 허투루 쓰는 걸 제일 싫어하셨어요. 매우 검소하신 편이라 저도 부모님처럼 절약 정신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행색으로만 볼 때는 평범한 집과 다름없이 보였을 테죠. 아빠가 건물주라는 걸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고요? 물론 잠시 고민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라는 걸 이용해서 허락받고 싶지 않았어요. 순전히 저 자체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무엇보다 부모님이 고생해서 일군 건물을 탐낼 마음도 없었고요. 애초에 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에게조차도요. 그게 왜 네 게 아니야?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건물이 누구한테 가겠니? 네가 물려받을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네 것이지. 우리 부모님 아직 살아계세요. 벌써 미래 일을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고생해서 마련한 건물이에요. 꼭 제게 물려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사회에 환원하든 제게 물려주시든 그건 부모님 선택이죠.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안 물려주고 사회에 환원하겠니? 그래 자기야. 아버님 앞으로 건물이 있었으면 나한테 진작 말했어야지. 그럼 이렇게 고생해서 허락받지 않아도 되잖아. 그뿐이야? 나중에 장인어른이 물려주신 재산으로 뭘 하면 좋을지 미리 계획도 세울 수 있는데 엄마 뭐해? 어서 사과드리지 않고. 그래. 내 정신 좀 봐. 사돈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네요. 제가 사돈을 몰라 뵙고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이걸 어떻게 수습하면 좋을지 정말 죄송합니다. 돈 앞에 장사 없다고 아까는 그렇게 아빠를 무시하더니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더군요.
시몬은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고개를 숙이며 아빠에게 사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래서 제가 그동안 말 안 하고 비밀로 했던 거예요. 이렇게 가식적으로 굴까 봐서요. 그뿐이게요. 호시탐탐 아빠의 재산을 노릴 게 뻔했기 때문에 영원히 비밀에 붙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건물주란 말에 남자친구와 예비 시몬은 득달같이 달려들더군요. 이제 와서 사과해?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왜요? 나한테 건물이는 거 확인하니까 이제야 잘 보이고 싶은가 봅니다. 돈 앞에서 비굴하게 굴고 환장한 집안과 더 이상 엮이기 싫습니다. 이 결혼 없던 걸로 알고 이만 가보겠습니다. 뭐해? 어서 옷 입고 나가. 어머 사돈, 잠깐만요. 아빠가 겉옷을 챙겨 들고 나가려고 하자 다급한 예비 시몬은 급하게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대뜸 무릎을 꿇더군요. 제가 이렇게 무릎 꿇을게요. 잘못했습니다. 큰 결례를 끼쳤어요. 쉽게 화가 안 풀리실 거라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잘못은 제가 했는데 왜 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서로 좋아서 결혼하고 싶다는데 이렇게 막아서면 아이들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를 봐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노여움 거두세요. 내가 왜 당신 같은 사람과 사돈을 맺어야 합니까? 당신 같은 사람에게 내 귀한 딸 못 줍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떠세요?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일절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 노릇 죽어도 안 할게요. 맹세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각서라도 쓸까요? 새아기가 원한다면 얼굴 안 보고 살아도 좋아요. 그러니 결혼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비 시몬은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며 애원했습니다. 아빠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이게 네가 고른 사람의 어미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했어. 네가 결혼하고 싶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아빠는 네가 현명한 선택을 할 거라 믿는다. 아빠는 그 말을 끝으로 엄마와 함께 룸을 나가셨습니다. 저만 덩그러니 남으니 참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남자친구 엄마는 무릎 꿇은 채로 끝까지 애원했지만 아빠는 무시로 일관하고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러자 비빌 때라고는 저밖에 없는지 급히 제 손을 잡더군요. 아가, 우리 아들하고 결혼할 거지? 그렇지? 오늘 일은 내가 어떻게든 수습하마. 매일매일 사돈댁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게. 그렇게라도 해서 용서 받아낼 수 있다면 뭐든 하마. 그러니 너는 예정대로 우리 아들하고 결혼 준비하렴. 그럼 뭐해? 엄마 때문에 장인어른 화 많이 나셨는데 이제 어쩔 거야? 엄마 때문에 끝까지 우리 결혼 반대하시면 어쩔 거냐고? 난들 알았겠어? 그간 행색이 워낙 없어 보여서 쥐뿔도 없는 줄 알았지. 노른자 땅에 있는 건물주라고 상상이나 했겠냐고. 아무튼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서 화 푸시게 할 테니까. 너는 예정대로 새아기랑 결혼 준비라 잘해. 너희들이 변함없이 굳건하게 밀어붙이면 허락해 주실 거야. 안 그러시기만 해봐. 나 다시는 엄마 안 봐. 만약 이번 일로 내 결혼 깨지면 확 죽어버릴 거야. 지쳐지게 가난한 건 아니어도 우리 집안 뭐 내세울 거 있어? 그저 그렇게 먹고 살잖아. 나중에 장인어른이 건물 물려주시면 완전 로또 맞는 건데 그 황금 같은 기회를 왜 엄마가 박살내냐고? 그럴 일 없어. 엄마가 어떻게든 수습해 본다니까. 남자친구가 이성 잃고 소리 지르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시모가 저를 반대하고 나설 때도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화내며 소리치지 않았어요. 대체 돈이 뭐길래 제 앞에서 또 다른 얼굴을 내비치는 건지 놀라웠습니다. 아빠의 말씀대로 정말 그 부모의 그 자식이란 걸 새삼 느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실망스러웠던 건 우리 결혼이 깨지는 걸 염려하는 게 아니라 건물주 아빠를 둔 저를 놓치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자기야, 이럴 때가 아니야. 얼른 나가자. 가서 장인 장모님께 무릎 꿇고 결혼 허락 받아내자. 자기랑 내가 무릎 꿇고 빌면 화 풀리실지도 몰라. 남자친구는 제 손목을 덥석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싹 돋더군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손을 뿌리치고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자기야, 지금 나 때린 거야? 그래. 네 엄마를 때릴 수는 없잖아. 뭐? 너 고작 이런 놈이었니? 난 네가 네 엄마랑 다르다고 생각했어. 내가 널 왜 좋아한 줄 알아? 적어도 돈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네 엄마가 돈에 환장한 사람이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안 그러면 되니까. 너도 속물인 엄마를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겠지 싶어서 너 원망한 적 한 번도 없어. 널 너무 사랑하니까. 네 엄마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결혼 반대해도 이겨내려 노력했다고. 그런데 아니야. 너도 별반 다르지 않네. 자기야, 내가 방금 한 말은 닥쳐! 어줍다는 병명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었어. 로또 맞은 황금 같은 기회라고. 넌 나와 결혼이 깨질까봐 두려웠던 게 아니잖아. 건물주 아빠를 둔 나와 결혼 못할까봐 전전긍긍했던 거지. 어떻게 이 상황에 나보다 아빠 재산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니? 너란 놈 때문에 그간 그 수모를 겪고 결혼하려고 한 내가 미친년이다. 아빠 말씀대로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하자. 너 같은 놈한테 5만 정 다 떨어졌어. 저는 겉옷과 가방을 챙겨 룸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는지 이번에는 속물 모자가 나란히 무릎 꿇고 앞길을 막아서더군요. 아까부터 느낀 거지만 무릎 꿇는 게 참 쉽네. 돈이라면 그깟 무릎 꿇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닌가 봐. 그래,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꿇을 수 있어. 세아가, 내가 이렇게 빌마. 그동안 너한테 상처 줬던 거, 무시했던 거 다 잘못했어. 오늘 너한테 여러 가지로 못난 모습 보인 거 알아. 그로 인해 네가 날 우습게 생각할 것도 안다. 하지만 너도 나중에 애 낳아보면 알 거야. 자식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부모 마음은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엇나간 모종밖에 없어. 자기야, 나도 이렇게 사과할게. 내가 순간적으로 미쳤었나 봐. 갑자기 장인어른이 건물주라니까 나도 모르게 그만. 솔직히 이 세상에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다들 좋다고 하지. 다만 내가 자기보다 돈을 더 생각한 건 미안해. 하지만 그건 실수야. 진심이 아니라고.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잖아. 나한테는 자기밖에 없어. 나 자기랑 결혼 엎어지면 확 죽어버릴 거야. 자기, 내가 죽길 바래? 내가 죽어도 괜찮겠어? 겨우 한다는 소리가 죽는다는 거였습니다. 본인 목숨으로 협박까지 하니 더없이 한심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이런 놈한테 빠져서 인생을 걸려고 했구나. 정신이 퍼뜩 들었어요. 죽어? 뭐라고? 죽으라고. 나랑 결혼 엎어지면 죽는다며. 본인 목숨 하찮게 여기고 정 죽고 싶다면 죽어. 안 말릴 테니까. 대신 이 순간 이후로 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땐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알겠어? 차가운 제 말에 충격받은 듯 잡고 애원하던 손이 맥없이 풀렸습니다. 저는 곧바로 식당 룸을 나왔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가서 죄송하다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내가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이런 걸 당하게 하고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 그 사람은 어머님과 다를 거라 생각한 내 잘못이야. 나 파혼하고 왔어. 그런 놈이랑 결혼하고 싶지 않아. 제 눈물에 부모님은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말없이 저를 꼭 안아주며 달래주셨어요. 네가 뭘 잘못했다고 울어? 정작 잘못한 사람들 그 사람인데 아빠는 우리 딸이 올바르게 결정할 거라고 믿었어. 아빠. 잊지 말렴. 엄마랑 아빠가 너를 얼마나 금이에 오기야 소중하게 키웠는지. 그러니 우리 귀한 딸은 그런 시어머니 말고 온전히 널 사랑하고 예뻐해주는 시어머니 만나야 해. 알겠지? 응, 아빠.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한도 끝도 없다고 하죠. 다시 한번 부모님의 큰 사랑을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이날 이후로 저를 더욱 소중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별의 아픔은 느끼기보다는
저를 더욱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시간이라 여기며 다시 일어섰죠. 그날 이후 남자친구였던 놈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어떻게 나올지 잘 아는 놈이라 알아서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바라건대 허황한 욕망은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